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도식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도식화 한번 해보죠. 근데 이 도식화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이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를 A라고 놔요. 얘를 B라고 놔요. 그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 얘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 B라고 놓고 명예에 집착한다 다시 새로운 C가 나왔어요. 명예에 집착한다가 C니까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나 C가 돼요.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호흡한다 다시 D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도식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걸 미지수처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지수처럼 바꿨다가 나중에 답이 나오면 다시 미지수를 다시 글로 바꾸고 이러면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글자로 적는 게 나아요. 첫 번째,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질문입니다. 뭐 좋은 질문이에요. 두 글자 적어요? 한 글자 적어요? 이런 거요. 왜냐면 두 글자 적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한 글자 적으면 좀 헷갈린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뭐 웃기는 질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은 제가 볼 때는 손으로 적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손으로 적는 거는 귀찮을 뿐이지 시간을 오래 잡아먹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점은 어디냐면 진짜로 펜이 움직이지 않는 지점,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는 지점,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하기 쉽게 하도록 그냥 두 글자씩 적어버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빨리빨리 두 글자씩 적어버리고 머리를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명제를 먼저 하죠.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명제를 제대로 이걸 도식화할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개념과 명예에 집착한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다음에 명예에 집착한다. 어떤 게 앞으로 가고 어떤 게 뒤로 가야 될까요? 뭐뭐일 때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니까 명예에 집착한다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명예에 집착한다. 그렇다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4개 중에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렇게 명제가 나오면 대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우 3개를 더 적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우 3개를 적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우 3개를 다 적는 것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더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실은 여기서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그냥 바로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약간의 눈짓 정도로 아니면 약간의 이제 생각 정도로 이런 대우를 상상해낼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적어놓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뭘 봐야 되냐면 6개의 명제를 쫙 보면서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우까지 적어놓으면 12개를 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맞는가 틀리는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일단 앞에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자연이란 말은 어디 나오나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뒤에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전건에 오게 되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아무 데도 없죠. 그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론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하네요. 그죠? 그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대우가 있죠. 그죠? 두 번째 대우를 취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얘랑 연결되네요.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해서 얘 대우, 얘 이렇게 3개가 연결하면 2번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게 되는 거네요. 그죠? 3번 볼까요? 나머지도 왜 안 되는지 봐야 되죠. 3번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이건 연결해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아예 틀린 거고. 4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우를 취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데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제 상관관계가 안 맞다라고 해서 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이 없으니까 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죠. 얘는 그래서 뭐뭐일 때만 이라는 테마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였고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전에 했던 조건의 분리, 조건 명제의 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봐야 되겠죠.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하고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이명제. 다음에 두 번째 명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승마를 잘하는 사람은 독서도 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왜 여기다 적고 여기다 다시 안 적을까요? 얘는 이게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알아보시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와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로 분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뭘로 판단해요? 화살표 앞에 뭐가 있냐 뒤에 뭐가 있냐로 따지는 거거든요. AND가 왔습니다. AND가 화살표 뒤에 있네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아까 말로 들을 땐 되게 쉬울 것 같았어도 이렇게 탁 물어보니까 갑자기 탁 막히시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뒤에 AND가 있으면 이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5개의 명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기억부터 보죠.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독서라는 말은 기껏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얘는 독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우가 되니까요. 얘는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합니다. 자, 수영을 잘하면 다시 이거에 대우를 취해야 되겠네요. 수영을 잘하면 토론을 잘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론을 잘하면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게 됩니다. 자, 니은 보죠.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하고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자,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하는가? 자, 한번 볼게요.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여기로부터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건데 이럴 땐 다시 AND라는 이 명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AND라는 명제는 둘 다 맞아야 맞는 거예요. 자, 근데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하지 못하는가? 피아노 연주에 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로 끝나지 잘하지 못한다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토론을 잘하지 못하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바로 여기에 그냥 나오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이 AND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부분은 잘 모르겠고 뒷부분은 맞아요. 전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다 모른다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둘 다 맞아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제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의 복습이죠. 디귿 볼까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승마도 잘한다. 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승마를 잘한다. 로 끝나는 거는요. 승마를 잘한다로 끝나는 건 없죠. 승마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둘 다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로 끝나잖아요. 하여튼 얘는 아까 마찬가지로 시작할 수 없는 게 답이 안 되듯이 끝낼 수 없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답이 안 되듯이 끝낼 수 있는 게 없다면 역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승마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도 잘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바로 대우죠. 승마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도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게 되는 겁니다. 해서 선택지로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하고 리을만 맞는 거죠. 여기는 좀 지울게요. 하기 때문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답은 기억하고 리을 2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